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이번 주에 외신 뉴스가 한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들어왔는데, 이 외신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알리칸타란 지역 뉴스인데, 2022년 10월 4일 오후 3시경 11살 소년이 코스타 브랑카 호텔에서 파쿠르를 연습하던 중 50피트 이상 떨어진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가 1일 오후 3시경 지붕에서 호텔 접수구역으로 뛰어드는 것을 여러 명의 관객들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상을 입은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1일 밤 스페인 남동부 알리칸테에서 사망했고, 비아 조요사에 있는 마리나 바이사 병원과 그 다음에는 알리칸테 종합대학병원입니다. 그곳에서 1일 밤 11시 40분경 소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는 알파주 델 파이에서 살았던 11살 노르웨이 소년이라 합니다. 화면이 파쿠르 연습하는 화면인데 11살 소년이 호텔에서 파쿠르 연습하다 떨어져서 사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북한 해산시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2명의 10대들이 이웃 남한의 영화를 보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두 남자아이가 모두 16살에서 17살인 것으로 생각되고, 두 사람은 지난 10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해산시 겁에 질린 지역 주민들 앞에서 총에 맞았고, 사망 소식은 지난주에야 알려졌다 합니다. 같은 나이 세 번째 남자아이는 계모를 살해한 혐의로 그들과 함께 처형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 범죄들이 똑같이 사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서 만든 영화를 US 메모리로 돌려봤다는 제목으로 총살당했다는 겁니다. 남한 영화 본 게 무엇이 크게 죄가 된다고 남한 영화 보면 안 됩니까? 그 보는 걸 막고 봤다가 청소년을 총살시킵니까? 참, 북한 정말 빨리 북한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돼야 됩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한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엄격한 내부 단속에도 한국 대중문화가 암암리에 퍼지자 공포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반사회주의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와 단속에 나선 북한. 당 세포 비서들이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이 없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지 못한 문제들이 엄정히 비판됐습니다.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 유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공포 정치에 나섰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10월 해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3명 가운데 학생 2명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게 북한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선 10대 학생들도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고 유포 또는 판매 시 사형까지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장기전의 의지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죠. 외부 그 유입 요소에 대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은 보위부와 안전부 등의 간부들로 연합 타격대까지 조직해 반동 사상 문화 뿌리 뽑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 뉴스 권용. 다음은 폴란드가 사들인 국산 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수출 물량이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 따르면 6일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레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이날 폴란드 북부 그다니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열린 초도물량 인수 행사에 참석해 한국산 무기 도착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엄동원 한국방위산업청장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날 인도된 초도물량은 K2 탱크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라고 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현대적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하면서 침공과 적을 막기 위해 군이 이 같은 장비를 갖춘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차례로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뉴스인데, 아메리카가 자금을 지원하는 우한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했던 한 과학자는 코비드가 유전자 조작으로 중국 시설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코헬스 앨리슨의 전 부사장인 앤드루 호프 박사는 이 대유행을 역사상 가장 큰 은폐 중 하나이자 9.11 이후 가장 큰 아메리카의 정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무 의견에서 내부 고발자 호프는 안드레이 파스쿠 국립보건원을 통해 앵코헬스 앨리슨이 제공한 보조금이 사스 그리고 코비드2의 창설과 사스와 그리고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외신 뉴스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